며칠 전 어버이날이었는데 자녀들이 와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외식도 하고 용돈도 좀 찔러주고 하던가요?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자고 만든 날이 어버이날인데 이런 날 바쁘다고 찾아오지도 않고 삐죽 전화 한 통만 하고 말면 서운하죠. 애지중지 키워놓은 자식들이 다 컸다고 자기 살기 바쁘다고 부모님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사는 게 서운하고 속상한데요. 자식들에게 유독 바라는 게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 자식이 남들보다 불효를 해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속상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자식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자식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방법. 첫 번째,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자. 자식들에게 있어 부모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늘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언제나 돌아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고향 같은 존재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효도하기를 바라고 기대게 되니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부모님께 모처럼 안부 전화라도 드리면 목소리 잊어먹겠다, 손가락 부러진 줄 알았다, 이러시고 와 했노? 웬일이냐?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자주 전화를 안 한다고 서운하셔서 그러겠지만 모처럼 드린 전화 1000마디가 이러면 통화가 좋게 되기 힘들죠. 그리고 전화나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다고 아픈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날은 본인 속상한 얘기나 누가 어쨌더라 하면서 흉보다가 끝나기도 하고요. 나 힘든 것 좀 알아달라는 거죠. 이러면 자식들이 더 잘 챙기고 잘 알아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결과는 반대예요. 이렇게 하실수록 자식은 전화하기도 망설여지고 찾아뵙는 것도 뜸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전화 오면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로 받아주시고 자식 손주 모처럼 찾아오면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려 노력해보세요. 그럼 전화 안 한다, 안 찾아온다, 상처받는 일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예요. 자식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방법. 두 번째, 자식은 변하는 게 당연하다. 학창시절 말도 잘 듣고 착하던 자식이 나이 들어서 변했다는 부모님들 계세요. 또 어려서부터 효도하던 자식인데 결혼을 하더니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이를 먹더니 변했다, 결혼하더니 변했다 이런 건데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친구도 사귀고 사회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면서 이런저런 주변 상황이 바뀌는데요. 그런 바뀌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가 거두고 키울 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여줘야 그게 제대로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건 자녀를 한 명의 성인,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어린 시절 그대로 자신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로 보는 수준 그대로인 거예요. 이런 변화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색하고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꼭 자녀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나이 먹고 결혼하면 변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세요. 다 큰 자식, 결혼한 자식은 먼 친척이다 생각하시면 맘 편해요. 먼 친척 치고는 이만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자식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방법. 세 번째, 고마움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 자식이 부모 고마운 줄 모른다고 섭섭해들 하시는데요.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법이에요. 평상시 양다리 양팔 다 있다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사고나 질병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양다리 양팔의 고마움을 아는 것처럼 자식에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먹이고 키우고 하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고마움을 잘 몰라요. 반면 자신이 살면서 직접 선택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애인, 배우자, 자기 가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나마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워보면 좀 달라지긴 해요. 부모 입장이 되어보면 부모 마음 조금이나마 알게 되지만 그때는 또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하다 보니 부모님까지 살뜰히 챙기기가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자식을 잘 못 가르쳐서 고마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 타고나기를 그렇다고 이해하셔야 해요. 자식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방법. 네 번째,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우리나라 부모님들만큼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운 거 생각해보시면 정말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키웠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키운 귀한 자식 당연히 부모 고마운 줄 알고 또 부모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시죠.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다 자기 살기 바쁘다 보니 부모 마음 미리 알아서 척척 잘 챙기고 그런 자식들 거의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때 생각하면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다고 감사하기보다 그저 나 잘난 줄 알고 내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자식 낳고 키우고 성인 되고 하니 자식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욱하고 뭔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저 나이 때 어땠나? 부모님께는 어떻게 했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되고 반성도 하게 되고 그러네요. 여러분들도 그 나이 때 비슷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버리자고요. 자기 가정 꾸려서 잘 살면 그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자식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방법 5번째, 비교하지 말자.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네 집 자식은 이번 어버이날 용돈을 얼마를 줬다더라. 또 누구는 이번에 자식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더라. 또 누구누구는 그렇게 효자라 매주 찾아와서 일도 돕고 그런다더라.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속상하고 흔히 하는 말로 자괴감 들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자식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이 문제인 거예요. 남의 자식 자랑 들으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친구들 앞에서 자식 자랑이나 할까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세요. 사실 남의 자식도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모처럼 한번 자란 거 그거 자랑하지 못해 입이 근질근질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들 자식은 항상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집도 이런저런 어려운 속사정 다 있기 마련이에요. 자식은 제 형편에 맞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속상해하는 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마음 문제예요. 괜히 남의 집 자식들과 비교해서 자식들에게 서운해하고 미운 감정 가지고 스스로 상처받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비교 대신 자식을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자식들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자식들이 다 크고 결혼해서 따로 살면 일정 수준의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세요. 그래야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만나면 더 반갑고 즐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식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시길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